이번에는 점술 방법 중에서 동양의 점술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의 점술 방법은 크게 역리라고 얘기도 하고요. 역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역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역리는 요것은 역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역자는 태양하고 달이에요. 태양하고 달이 합쳐서 역자가 된 건데요. 이게 바뀔 역. 태양하고 달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낮하고 밤하고 낮이 계속해서 서로 바뀌어갑니다. 이게 바로 바뀔 역자입니다. 바뀌는 이치.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모든 게 다 바뀐다는 뜻이죠. 바뀌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동양 역학, 동양 철학의 오묘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뀌면서 바뀌지 않습니다. 태양과 달이, 태양이 떴다 지고, 다음에 달이 떴다 지고, 태양이 떴다 지고, 달이 떴다 지고 하면서 태양과 달이 계속 바뀌어 나가지만 바뀌는 그 사이클 자체는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는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것, 변화하지 않는 가운데 변하는 것, 이게 바로 역자입니다. 참 오묘한 겁니다. 바뀌면서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으면서 바뀌는 거, 이게 바로 역입니다. 또 좀 확대해서 하면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고 바뀌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고 바뀌는 겁니다. 내가 내 아이를 낳고 걔가 내 손주를 낳고 계속 바뀌어 내려가는데 그 낳고 하는 그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역의 본 이치입니다. 바뀌면서 바뀌지 않는 것. 그 이치인데요. 태양과 달이 바뀌는 거. 태양과 달이 바뀌면 태양과 달이 한 번 바뀌면 날짜가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게 365번이 바뀌면 1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역은 달력 역자, 책력할 때 달력 역자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이라는 것은 달력을, 날짜를 보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시간이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앞으로 1시간 뒤에 어떤 시간이 올 것이냐, 앞으로 하루 뒤에 어떤 시간이 올 것이냐, 한 달 뒤에는 어떤 시간이 올 것이냐, 한 달 뒤에는 또는 1년 뒤에는 어떤 시간이 올 것이냐, 내년에는 어떨까, 10년 뒤에는 어떨까, 그 미래를 예측하는 거, 미래를 예측하는 거, 미래의 예측, 이게 바로 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주식 예측, 경제 예측, 이런 예측은 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이 사람의 기륭화복에 대한 이 똑같은 미래 예측인데 이거는 미신이다, 이렇게 보자 이거죠. 그 미신이라는 것은 한자를 보면 요거는 안일미자거든요. 안일미자, 믿을 신자. 믿지 않는다가 미신인데, 사람들은 요것을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신이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세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신이 아니다, 한글만 쓰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미신이라는 것은 한자를 보면 내가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자유지만, 미래 예측학, 즉 주식이나 어떤 경제 예측, 이런 거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믿으면서 이런 시간에 대한 자기 기륭화복에 대한 미래 예측은 무조건 미신, 그래가지고 그건 신을 믿는 게 아니다 해서 종교하고 결부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리, 시간이 바뀌는 이치, 미래 예측에 대한 이치가 바로 역리입니다. 역술은요, 역술은 뭐냐? 같은 역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술법. 우리가 기술할 때 술법 할 때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시간, 나의 기륭화복을 예측하는 술법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 그 기술을 의술이라고 하고요. 의사가 그 의학 공부, 연구하고 논문 내고 의대생을 가르치는 거, 이건 의학이라고 그러겠죠. 그건 의학. 그래서 의학은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게 의학인 거고요. 의술은 그것으로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거. 마찬가지. 역학도 어떤 미래 예측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강의를 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 이것은 역학인 거고요. 이거를 배워가지고 자기가 자신의 미래의 기륭화복,
이것을 예측해 보는 것 또는 주변 사람들의 균형화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런 것은 역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학, 역술의 관계는 표리의 관계다. 역학을 배워서 역술로서 풀어야 됩니다. 배우기만 하고 풀질 않으면 그것은 운전을 해서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운전하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장롱에 넣어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배웠으면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역학을 이 동영상 강의를 보고 배우신 분들은 자기 자신의 미래의 기륭화복을 파악을 해본다든지 주변 사람들의 기륭화복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불행을 미연에 예방하고 좋은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기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 그런 선덕을 쌓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술하고 역학의 그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두한 이치 역술과 역학의 이치를 묶은 것이 영리다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술하고 역학을 합친 게 이게 영리다 큰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역학은 또는 역술은 또는 영리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산명술이라고 그래갖고 요거는 계산할 산자입니다. 명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을 계산하는 그 술법 그것을 산명술이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배워서 직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 역점. 왜 역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중국의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주나라가 이제 춘추 시대하고 전국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진시황이 이제 통일해서 진나라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한나라로 넘어가고 한나라 다음에 위진 남북조 시대 그리고 당나라 이런 식으로 중국 역사가 쭉 내려가는데 하나라 때도 역이 있었고 역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달력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라 때도 역이 있었을 거라고요. 달력이. 은나라 때도 역이 있었을 것인데 다 너무 오래된 과거이기 때문에 소실되고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요. 주나라 때 남아있는 역만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 주자를 써서 주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역점 역을 통해서 점을 치는 방법인데요. 이 역점은 누가 만들었냐면은 아주 이게 동양에서는 중국에서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올라가냐면은 하나라, 은나라 이전에 중국 역사에서는 그건 이제 전설 시대인데요. 전설. 역사가 아니고 전설. 역사 시대가 아니고 전설 시대에 어떤 포희라는 사람이 복희 또는 복희 같은 말인데요. 요 사람이 처음에 결승 문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승 문자라는 것은 새끼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걸 결승 문자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긴 짝대기 하나하고 짝대기 하나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거. 그래서 나눠지지 않은 거, 이어진 거. 이것은 음양 중에서 양으로 보고 두 개 이렇게 나눠진 것은 음양 중에서 음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세 개의 줄로서 이런 세 개의 줄을 8개를 만들어 갖고 이것을 팔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태극기에도 이런 괘가 4귀퉁이에 4개가 들어가 있죠. 그게 복희가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복희가 이렇게 해서 8개의 괘를 만들었는데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주나라 문왕 요 주나라 문왕은 사실은 은나라 때 왕이기도 해요. 은나라 마지막 때 왕이면서 주나라 시조이기도 합니다. 요 사람이 복희가 만들어 놓은 이 8괘에다가 곱하기 8을 해서 64개의 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요 문왕의 아들인 주공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384효의 괘사와 그 어떤 이게 이제 63개가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 64개가 나오면 요 하나하나 요게 효거든요. 그래서 다 따지면 이게 384개의 효가 나오는데 여기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춘추 시대 때 공자에 의해 가지고 이게 완전히 완성이 되는데 공자가 뭐를 했느냐면
이 복희가 만들어놓은 8개에다가 주문왕이 만들어놓은 64개에다가 주공이 거기다 384개 효 설명을 붙여놓은 데다가 12기라 그래갖고 10개의 해설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이제 뭐 단전상하, 뭐 상전상하, 개사전상하, 설계전, 서계전, 작계전, 문헌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개의 그 해설서, 참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나라 때 그 역이 완성이 되고 지금 남아있는 역 중에선 주나라 역만 남아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하면 주역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역은 바로 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것은 주자가 그 주역 서문에 보면 주역은 점을 치는 수양 도구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역이란 책은 비록 점을 보는 점서일 뿐만이 아니고 수양을 쌓는 데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국이나 한국에서 예전 사람들은 그냥 점을 치는 행위로 한 게 아니고 심신 수양을 하는 도구로서 쓴 겁니다. 주역점을 칠 때는 목욕을 깨끗이 하고요. 목욕을 깨끗이 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묵상을 한 다음에 다 이 책상에다가 빨간 테이블보를 깐 다음에 거기다가 향을 피워놓고 무상의 상태에서 참선을 한 다음에 아무 생각도 없이 사심이 마음에 안 들어간 상태에서 괴를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괴가 가르쳐주는, 그 괴가 징조를 보여주는 그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미래의 예측으로 삼았다는 게 바로 주역점이기 때문에 비록 이게 점서이긴 하지만 상당히 수준이 높은 수양서이기도 하다. 요게 이제 동양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꼭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어떤 젓가락통 같은데, 나무통 같은 데다가 젓가락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 흔들다가 탁 놓고서 기도를 탁 하고 눈을 감고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탁 뽑는 거, 이런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역점입니다. 역점. 그리고 요 통을 바로 산통이라고 합니다. 요 젓가락같이 생긴 요 나뭇가지를 이걸 산가지라고 합니다. 산가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산통을 굉장히 소중히 모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가 일이 잘못되면 산통 깨졌다. 이런 얘기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데, 산통이 깨졌다는 얘기는 일이 크게 잘못돼가지고 힘들어졌다, 위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불경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산통이 바로 이 주역점을 치는 산가지가 담겨져 있는 이 산통인 거고요. 옛날 사람들은 그만큼 이 점 치는 것을 수양서로서 소중히 여겼고 이 도구도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에 의해서 주역점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진나라 때 진시황이 중국을 천하통일을 하면서 분서갱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딱 통일을 시켜놓고 그 당시에 중국에 있는 모든 서적들은 다 끌어모아서 불살라버리는 게 분서갱유인데요. 그 중에서 딱 네 가지 책만 남겨놓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농사를 짓는 시대이기 때문에 농서는 불사르지 않고 그대로 남겨둡니다. 두 번째, 의서입니다. 진시황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수를 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고 하려고 우리나라에도 그 사람을 보내고 그랬다는 일화가 있는데 의서 안 없앱니다. 세 번째, 뭘 안 없애냐? 바로 점서를 안 없앱니다. 그만큼 예전 사람들은 이 점서, 특히 주역점, 심신수양과 미래 예측을 알 수 있는 이 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진시황도 요 세 가지 책은 분서갱유에서 제일 해놓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바로 이 주역점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고, 동양에서 각종 의 점술 방법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상학을 공부하는 관상 보는 방법도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명수라고 이제 역점까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산명수하고 역점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